2020년은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는데요. 전라북도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20년을 열심히 달려온 전라북도. 과연 어떤 좋은 결과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2020년 전라북도는 전북 대도약을 위해 열심히 뛰고 달린 결과 좋은 결실들을 거뒀는데요. 먼저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비전이 실현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유치에 성공하고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습니다. 새만금에도 좋은 소식이 많았는데요. SK 컨소시엄 등 대기업의 새만금 투자와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착공 등 새만금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내년 국가예산 역대 최고액을 확보해 국가예산 8조 원 시대를 맞이했고요. 전라가면 복원 등 전통문화유산 발굴로 전라북도의 자존감을 뿜뿜 높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민공익수당 지원 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전라북도 참 잘했어요. 쾅! 도장 받아야겠죠? 자, 그럼 분야별 주요 성과를 알아볼까요? 안전 분야에서는 코로나19 및 자연 재난에 대응해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긴급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도민 안전보험을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에서는 불법 폐기물을 적발하는 환경 기동반을 가동하고 미세먼지 대응 평가 최고 등급을 달성하는 등 청정 전북을 실현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고용안전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 공모에 전국 1위로 선정되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 및 기업 유치로 일자리 기반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주민 상생형 서남권 해상풍력 협약을 체결해 미래 신산업 분야의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로 농민이 행복한 시대를 실현했습니다. 또한 전라가면 복원이나 관광 거점 도시 등에 선정되며 여행 체험 1번지를 선도하고 새만금 동서도로를 개통해 새만금 인프라와 세계의 잼버리의 붐을 조성하며 도민이 행복한 복지를 추진하는 등 아주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알찬 한 해를 만든 전라북도가 거둔 쾌거 어떠세요? 벌써부터 다음 해가 너무 기대되네요. 전북도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민공익수당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요. 농민공익수당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면서 이번에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어민공익수당을 신설했습니다. 자, 박수! 내년부터 시행되는 어민공익수당은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했던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정책인데요. 어가당 6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민공익수당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까요? 어민공익수당의 신청 자격은 2년 이상 도내 주소지를 두고 경영체를 유지한 어가이며 농어업의 소득이 3,700만 원 미만 등 이행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수당 신청은 해당 읍면 동사무소에 구성된 어업경영사실확인위원회에 내년 2월부터 4월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 후 시군에서 지급 대상 자격을 확인해 9월 이후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시행될 어민공익수당으로 많은 어촌마을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네요. 뉴딜? 그린 뉴딜? 전북형 뉴딜? 뉴스에서 자주 듣지만 무슨 뜻인지, 대체 무슨 사업인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 그것이 너무나도 알고 싶다. 민이랑 자세히 알아볼까요? 4차 산업혁명 대비와 기후변화 대응, 사회 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전북형 뉴딜. 전라북도는 그린 뉴딜 1번지, 생태문명의 수도 전라북도를 비전으로 9개 분야, 27개 중점과제와 8개 대표 브랜드 사업을 담아 전북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총 20조 7,800억 원을 투자해 재생에너지 실현과 디지털 산업의 성장, 일자리 21만 개 창출을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되는데요. 먼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디지털 뉴딜 분야부터 알아볼까요? 전라북도는 지역의 강점인 농생명 산업과 문화관광, 홀로그램을 IT 기술과 접목하거나 융복합해 전북형 AI,
데이터 댐 등의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 농생명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디지털 문화, 관광 실감형 콘텐츠 분야에서 초실감 홀로그램 산업 등을 추진합니다. 다음은 그린뉴딜 분야인데요. 기후변화에 대응. 그린뉴딜 1번지로 대도약하는 전북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해상풍력, 태양광, 그린 수소 산업 등 신재생 에너지 1번지로 힘차게 나아가고 수소, 전기차 등 그린 모빌리티 산업으로의 전환, 하천, 산림, 해양 등 생태 백신의 기반 확충과 농생명 소재의 그린 바이오 분야가 그린 뉴딜의 핵심입니다. 이뿐 아니라 사회 안전망 강화로 따뜻하고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들 계획인데요. 전북형 뉴딜 인재 양성과 스마트 의료, 돌봄 서비스 강화, 전북형 디지털 포용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자, 그럼 디지털과 그린 분야, 그리고 사회 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전북의 특장점을 살려 추진하는 대표 브랜드 사업을 알아볼까요? 새만금의 SK 데이터센터 유치를 기회로 새만금 데이터센터 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디지털 종자, 식품산업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디지털 민간 육종 산업과 식품 가공 플랫폼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전북이 선점한 홀로그램 분야에서 초실감 홀로그램 산업 클러스터 사업도 진행하는데요.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미래형 친환경 그린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 전북형 뉴딜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그린 뉴딜 1번지 생태문명의 수도, 전북의 꿈 이뤄질 수 있겠죠? 올 겨울은 대설과 한파가 지속된다고 하는데요.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대설과 한파 대비 요령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대설 행동 요령입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내 집 앞 눈을 수시로 치워주고 산간 고립 지역에서는 식량과 연료 등 비상용품을 준비합니다. 스노체인, 염화칼슘 등 자동차 월동용품을 미리 준비하고 차량 운행 시 저속 운행과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개인 차량 이용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센스. 만약 차량이 고립되면 119에 신고하고 차 안에서 인터넷 및 라디오 등으로 기상 상황을 확인해 구조를 기다립니다. 다음은 한파에 대비한 행동 요령인데요. 가정에서는 노약자, 영유아 등을 위해 난방과 온도 관리에 유의합니다. 외출 시에는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보온에 유의하고 동상에 걸리면 비비지 말고 따뜻한 물에 30분 정도 담가 온도를 유지하며 즉시 병원으로 갑니다. 수도 계량기, 보일러 배관 등은 헌 옷으로 보온하고 장기간 외출 시에는 온수를 약하게 틀어 동파를 방지합니다. 올겨울 대설과 한파에 대비하는 자세, 어렵지 않아요. 모두가 잘 기억해서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 미니랑 약속! 올겨울은 유난히 길고 춥게 느껴지는데요. 거리두기로 몸은 멀리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카로운 전라북도 정책 리뷰 날라리였습니다. 성실 풍요를 상징하는 흰소의 해. 전라북도가 도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성실하게 준비했습니다. 새 도민의 삶의 질을 뿜뿜 높여줄 도정 역점 시책과 핵심 프로젝트를 함께 알아볼까요? 전라북도가 올해 도정 키워드로 꼽은 생태문명 시대의 선도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함으로써 기후변화와 재난, 코로나19 등 각종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청정한 전북을 만들고 탄소 중립 실현 등 그린 뉴딜 기반의 미래 신성장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첫째, 건강하고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감염병과 재난 위기 대응을 더욱 강화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선별, 치료 체계를 강화하고 재해위험 지역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생태환경 조정으로 청정한 전북을 만들 예정인데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계획도 마련해 생활 속 3대 유해 요소인 악취와 미세먼지, 불법 폐기물을 중점 관리합니다.
둘째, 잘 사는 전북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전북형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적극 추진합니다. 디지털 뉴딜은 농생명, 전통문화 등 전북만의 특화된 자원과 IT 분야 등을 융합하여 추진하고, 그린 뉴딜은 신재생 에너지, 생태자원 등을 활용해 생태 문명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시군 특화형 일자리 모델과 고용위기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 등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시아 스마트 농생면밸리 구축, 스마트팜 혁신밸리 확산 등으로 대한민국 농생면 산업을 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의 첫 번째 핵심 과제 삼랑농정, 올해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셋째, 누구나 가고 싶은, 살고 싶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 역사문화, 생태 여행 체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국립완주문화재 연구소 운영, 전북가야 유적지 발굴과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해 도민의 자존의식을 높이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생태 관광지를 육성하고 마케팅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행복한 전북을 만들기 위한 복지제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을 확대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부터 청년 활동수당 확대, 치매 예방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행복한 복지 안전망,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다섯째, 글로벌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새만금 내부 개발의 가속화와 투자 유치에 주력합니다. 국제공항 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신항만 건설,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건설 등에 총력을 기울일 부상입니다. 또한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기반시설 조성과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착수, 민간 협력체계 구축 등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할 방침입니다. 미니가 준비한 정보,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전라북도는 눈에 보이는, 분명하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거두기 위해 11개의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탄소 중립체계 구축과 미세먼지 등 3대 유해 환경 개선,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와 클러스터 구축, 미래 친환경 상용차 산업 추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과 탄소산업 생태계 구축, 성정관광 전북형 여행과 체험 콘텐츠 강화, 생활의 가학화와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등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어때요? 전라북도가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다양한 시책과 사업들,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 안전하고 건강한, 잘 사는, 가고 싶은, 행복한, 그리고 글로벌한 전북을 위해 올 한 해도 전북도정은 바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뛰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알차고 희망차게 새롭게 신년계획 세우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중년 새해 건강하소, 행복하소, 그리고 미니랑 계속 함께하소. 지금까지 날카로운 전라북도 정책 리뷰 날라리였습니다. 알아두면 엄청 쓸모있는 전북 사용설명서, 새해 달라지는 유용한 제도와 시책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미니와 함께 알아볼까요? 전라북도는 2021년 새해를 맞아 세제, 안전, 문화, 복지, 환경 등 분야별로 새로운 제도와 시책을 잔뜩 준비했는데요. 세제 부동산 분야에서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인하해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의 재산세율을 3년간 0.05% 인하합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12월 말까지 감면합니다. 또한 기존 5개로 분류된 주민세 과세 체계를 3개로 간소화하고 주민세 납기월도 8월로 통일합니다. 재난 분야에서는 풍수해보험 지원율을 상향해 주택 온실, 상가 공장 보험료를 70%까지, 재취약지역 주택보험료를 87%까지 지원합니다. 도민안전보험도 무려 18개 항목을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해줍니다. 또 임산부 안심플러스 119 구급 서비스도 군에서 시군으로 확대하며 화재 피해 주민 임시거처 비용을 1일 5만 원으로 상향, 최대 5일간 지원합니다. 2021년에는 더욱 안전한 전북을 만날 수 있겠네요.
농축수산식품 분야에서는 일시군 일품목 나물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고 전북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전시군 동일 적용해 보장합니다. 그리고 기존 자격을 갖춘 농가에만 지급하던 농민 공익수당의 지급 대상자를 확대해 양봉 농가와 어가에도 수당을 지급합니다. 추가로 조건 분리 지역의 수산 직불금을 어가당 75만 원으로 인상하고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도 대상 품종을 21종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놀이카드의 지원금을 1인 10만 원까지 상향하고 생활 밀착형 문화기반시설을 330개소까지 확충하는데요. 또한 4인 이상 소규모 개별 여행객의 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인원을 확대합니다. 복지에서는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완화하고 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의 지원액을 월 5만 5천 원까지 인상합니다. 기초연금 인상 대상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해 지원하니 알아두세요. 자, 그럼 복지만큼 중요한 환경 분야를 알아볼까요? 우선 재활용품 별도 배출과 배출 요령의 세부 내용이 달라지는데요. 투명 페트병과 골판지를 구분해 배출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 미세먼지 경보자의 발령 권역이 14개 시군별에서 3개 권역으로 분류되어 더욱 철저히 관리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내 자녀 안심 그림숲도 조성되니까 더욱 맑고 깨끗한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건설 경제 분야에서는 건설 근로자를 위한 전자카드제를 시행하는데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의 건설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단말기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전주에서만 사용하던 광역 알뜰 교통카드는 군산, 익산, 남원, 완주까지 지원합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등을 확대해 부모와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이 다른 20대 청년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또한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 사업을 기존 농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분야에서 임업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종사자까지 지원을 확대하는데요. 탄소산업의 종합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출범하고 특구개발 관리를 위한 전북 테크 비지센터가 개관합니다. 2021년 확 달라지는 다양한 제도와 시책, 잘 기억해 두셨다가 꼭 활용하세요. 2021년 희망찬 소해해가 시작됐는데요.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제가 웃음 가득한 소식 많이 전해드릴게요. 미니랑 2021년도 함께해요. 지금까지 날카로운 전라북도 정책 리뷰 날라리였습니다. 2020년은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는데요. 전라북도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20년을 열심히 달려온 전라북도, 과연 어떤 좋은 결과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2020년 전라북도는 전북 대도약을 위해 열심히 뛰고 달린 결과 좋은 결실들을 거뒀는데요. 먼저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비전이 실현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유치에 성공하고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습니다. 새만금에도 좋은 소식이 많았는데요. SK 컨소시엄 등 대기업의 새만금 투자와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착공 등 새만금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내년 국가예산 역대 최고액을 확보해 국가예산 8조 원 시대를 맞이했고요. 전라가면 복원 등 전통문화유산 발굴로 전라북도의 자존감을 뿜뿜 높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시행한 농민 공익수당 지원 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전라북도 참 잘했어요. 쾅! 도장 받아야겠죠? 자, 그럼 분야별 주요 성과를 알아볼까요? 안전 분야에서는 코로나19 및 자연 재난에 대응해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긴급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도민 안전보험을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에서는 불법 폐기물을 적발하는 환경 기동반을 가동하고 미세먼지 대응 평가 최고 등급을 달성하는 등 청정 전북을 실현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고용안전 선제 대응 패키지 사업 공모에 전국 1위로 선정되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 및 기업 유치로 일자리 기반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주민상생형 서남권 해상풍력 협약을 체결해 미래 신산업 분야의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로 농민이 행복한 시대를 실현했습니다. 또한 전라가면 복원이나 관광 거점 도시 등에 선정되며 여행 체험 1번지를 선도하고 새만금 동서도로를 개통해 새만금 인프라와 세계의 잼버리의 붐을 조성하며 도민이 행복한 복지를 추진하는 등 아주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알찬 한 해를 만든 전라북도가 거둔 쾌거 어떠세요? 벌써부터 다음 해가 너무 기대되네요. 전북도는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민 공익수당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요. 농민 공익수당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면서 이번에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어민 공익수당을 신설했습니다. 자, 박수! 내년부터 시행되는 어민 공익수당은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했던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정책인데요. 어가당 6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민 공익수당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까요? 어민 공익수당의 신청 자격은 2년 이상 도내 주소지를 두고 경영체를 유지한 어가이며 농어업의 소득이 3,700만 원 미만 등 이행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수당 신청은 해당 읍면 동사무소에 구성된 어업 경영사실확인위원회에 내년 2월부터 4월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 후 시군에서 지급 대상 자격을 확인해 9월 이후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시행될 어민 공익수당으로 많은 어촌마을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네요. 지급할 계획.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한 축인 그린 수소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로템 등 국내 유수의 기업이 협약을 맺고 그린 수소 생산과 활용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유령 기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로템, 두산중공업, 린데코리아, 한국특수가스 등 5개 기업이 새만금 그린 수소 생산에 가세했습니다. 전라북도 새만금 개발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각각 그린 수소 생산과 수송, 활용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그 수소 트럭, 또 현대로템의 수소 액화 열차 등을 비롯해서 수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부단히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또 기회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땅을 잘 고르고 뼈대를 세우고 피가 돌게 해서 일자리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지난해 22개 기업과 기관이 이미 동참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참여 기업과 기관이 모두 27개로 늘어 사업은 순풍을 탈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산업단지 509에 50만 제곱미터 규모의 그린 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의 입주를 추진할 계획. 올해 산업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2023년부터 클러스터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생산부터 시작을 해서 이송, 활용까지 수소산업의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는 거점이 될 것입니다. 그린 수소는 정유 과정의 부산물로 나오는 부생수소와 달리 물을 전기분해하는 방식으로 생산됩니다. 막대한 전기가 필요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새만금의 가능성은 그래서 더 큽니다. 전라북도는 그린 수소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올해까지 수소차 900여 대를 보급하고 6곳의 충전소를 조성하는 한편 침체된 상용차 산업의 돌파구도 그린 수소에서 찾는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군산과 김제시, 부안군이 긴 시간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관할이란 기존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먼저 박웅 기자입니다. 길이 33.9km,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인 새만금 방조제입니다. 2015년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호 구간은 부안군, 2호 구간은 김제시 관할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3, 4호 구간은 군산시 관할 구간으로 뒀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1, 2호 방조제도 군산시가 관할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이 5년 만에 새만금 1, 2호 방조제 관할권 분쟁에 대해 행안부 결정이 재량권을 남용하고 위헌 요소가 있다는 군산시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제시와 부안군의 관할권을 인정한 겁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매립지를 만들면 국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자체 관할구역은 지방자치제도 보장의 영역이 아니며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발전을 검토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군산시 패소로 새만금 1, 2호 방조제가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 관할로 최종 결정됨에 따라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둘러싼 3개 시군의 분쟁은 매듭을 짓게 됐습니다.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된 바다 위의 만리장성이 우리나라에 있다? 유례없는 최고난도 심해공사를 순수 한국 기술로 일궈낸 곳, 이로써 세계적인 한국 건설 기술을 알렸다고 평가받은 곳, 그곳은 바로 33.9km 세계 최장 새만금 방조제다. 총 공사비 2조 9천억 원, 장비 연 91만 대, 연간 투입 인력 총 237만 명. 장장 19년여간 건설된 새만금 방조제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세계 최장 새만금 방조제에 들어간 토성량은 얼마나 될까? 1991년 11월 28일 새만금 간척 사업이 첫 삽을 떴다. 전북 군산시와 고군산군도 부안군을 연결하는 새만금 방조제가 간척 사업의 포문을 연 것이다. 최대 1650톤을 들어올리는 골리앗 크레인, 12,000마력의 바지선과 35톤 덤프트럭 등 국내 최대 중장비와 경부선 428km, 4차선 도로를 13m 높이로 쌓을 수 있는 1억 2,300만 톤의 토석이 세계 최장 방조제 건설에 투입됐다. 서해는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최대 유속 7m, 최대 수심이 54m에 달해 세계에서 유례없는 최고난도 공사였지만 국내 최초 준설회사 석토공법을 적용, 순수 국내 기술로 새만금 방조제를 세울 수 있었다. 준설회사 석토공법이란 바닷속 흙, 모래를 이용해 방조제를 세우는 공법이다. 이는 기존 육상에서 흙, 모래를 퍼왔던 방식보다 공야 훼손, 수산업 피해를 감소시키고 원지반 동일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단면의 안정성을 높인다. 또 새만금 방조제의 경우 약 200억 원의 공사비를 절감시켰다. 방조제 건설의 핵심은 조석과 풍파에 의한 재료 유실과 피해를 막는 것. 이를 위해 방조제 건설은 유속, 해저지형 등의 측량으로 시작된다. 측량 후에는 기초지반 매트를 까는데 모래나 진흙으로 형성된 간척지 지반 유실을 막고 토석이 균등하게 분포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잠깐! 방조제의 TMI! 1970년대 건설된 아산만 방조제에는 기초지반 매트 대용으로 가마니와 짚을 사용했다는 사실. 오, 신기하다. 기초지반 매트 위에는 바닥보호 사석을 깔아주는데 상부하중을 집행하고 기초 흙모래가 물에 찢겨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후 1차 가석을 투입하고 유실되지 않도록 더 큰 규모의 돌로 그 단면을 눌러주는 금고공을 시공한다. 이때 엄청난 크기의 콘크리트나 돌이 사용되기 때문에 12,000마력의 바지선과 15톤 이상의 덤프트럭이 동원된다. 다시 매트를 깔고 준설토 유출을 방지하는 필터공을 시공한 후 육지 방향, 즉 내측의 준설선으로 퍼올린 바닥 속 흙, 모래를 쌓아준다. 작업이 끝나면 방조제 검문이 되는 피복석을 깔고 도로, 육지는 사용 목적에 따라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된다. 간척의 나라, 네덜란드. 일본이 벤치마킹한 대한민국 돌망태 공법. 방조제 건설에서 최대 난항은 최종 물막이 구간. 특히 끝막이 공사는 세계 최초 2개소에서 동시 진행됐는데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그 차가 가장 작은 소조기 때 공사를 끝내야 하는 시간적 싸움도 동반됐다. 여기에 폭이 좁아진 만큼 빨라진 유속을 이겨내는 것이 관건.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돌망태 공법이다. 최대 6톤에 이르는 돌망태와 대형 암석을 바다에 투입, 빠른 유속을 견디도록 한 후 당시 우리나라의 20대뿐이었던 35톤 트럭을 동원해 대형 돌을 쏟아부어 큰 물기를 잡았다. 이후 3톤 규모의 돌망태 27만 개, 15톤 덤프트럭 21만 대 분의 암석을 투입해 최종 물막이까지 완성할 수 있었다. 그렇게 탄생한 세계 최장 새만금 방조제. 건설 당시 우리나라 방조제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는데 선진 방조제 기술을 보유한 일본과 네덜란드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였다. 서울 면적 3분의 2, 새로 생긴 대한민국 영토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2010년 4월
당장 18년 5개월 만에 새만금 방조제가 완전한 모습을 드러냈다. 군산, 부안 간 거리가 1시간 이상 단축되며 새만금 간척 사업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409제곱킬로미터, 서울 면적의 3분의 2, 새롭게 일궈질 대한민국의 국토.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태어날 새만금은 국제협력, 산업연구, 농생명단지 등으로 조성된다. 육상 태양광 선도 사업을 통한 태양광 발전시설과 더불어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제조 공간으로서 기업 전력량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R200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이곳의 SK 컨소시엄은 창업 클러스터와 데이터 센터를 세우기 위한 2조 1천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고 수상 태양광 발전 산업도 이끌어갈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인구 2만 5천 명 규모의 자족 기능을 갖는 스마트 수변 도시는 스마트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적용,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도시로 세워진다. 이로써 그린 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우뚝 설 새만금. 지난 11월 개통한 동서도로를 시작으로 개통을 앞둔 남북도로와 철도, 항공, 항만, 핵심 교통축이 트라이포트를 이루며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땅, 우리 삶에 펼쳐질 그 역사의 한 페이지가 시작되고 있다.